반갑습니다. 미애님들도 계시. 오늘 날씨가 되게 6월 달인데, 뭐, 요새는 이상 기온이라고 그래서 또 되게 많이 덥네요. 아까 잠깐 5분 동안 광합성 작용을 좀 하고 하는데도, 그 조금 예전보다는 저도 더위에 조금은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더위 자체가 막 그렇게 힘들다, 싫다는 느낌이 덜 들고, 이 생명력이라는 게 봄, 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휴가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걸 또 여름만에 그 주는 어떤 즐거움, 삶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삶을 많이 못 즐겼는데, 이 삶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고 즐기시는 분들 보면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에어컨 바람을 쉬면서 여러분과 좋은 게 휴가는 못 가고 뭐 이러지만 또 좋은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제가 이해했던 과정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알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고 함께 하면서 지평이 더 넓어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지평도 단지 여러분 안에만 제한되어 있으면 그냥 그거 자체가 이것도 그거 자체가 이제 제한되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깨어남이나 이해력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거든요. 안 봐도 이제 기억하는 게, 저한테 왔던 이해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오직 빛밖에 없다. 이 이해를 이제 이 제목을 오직 실제하는 것만이 실제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제일 대표적인 유형성이 빛과 어둠이죠. 그리고 삶과 죽음, 그리고 있음과 없음, 그런 유연성인데, 이 중에 한 가지는, 두 가지 표현 다 유연성이긴 하지만 한 가지는 실제하지 않거든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저도 강의 중에 그러잖아요. 불안을 만나라, 미움을 만나라, 뭐, 좀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만나라고 하는 게, 어, 감각되고 힘들긴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 오늘 강의 제목처럼 그 어둠이란 게 실제성이 없다라는 거를 감각은 되지만 그 치러내는 과정이 있지만 그걸 배우기 위해 오직 빛밖에 없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 이런 표현은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저번 달에 잠깐 저도 실체성이 없는 게 몇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그 이원성이죠. 빛과 어둠. 제가 이야기로는 어둠은 공간관념이거든요. 실제성이 없고. 그리고 공간도 실제성이 없다는 게 지금 바로 제가 증명해 볼 수도 있는데, 공간 자체는 실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난 편의점에 있고 집에 있고 장소, 어떤 장소에 있다 표현하지만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공간, 이 손바닥이 공간이잖아요. 임의적으로 제가 만들었다 치면 이 공간에 제가 대립하는 게 있는 물건이라 치면 잠깐만 옆으로 옮겨도 공간은 바로 사라지거든요. 공간이 생겼다 사라졌다.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 공간 자체가 실체성이 있으면 대립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실체성, 물건이. 공간도 물건처럼 실체성이 있으면 이게 대립해서 도로 튕겨져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원래 있는 게 아니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는 홀로그램이라 표현하던데 홀로그램이 이제 평면 스크린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3D로 해서 인간의 모형이 딱 나와서 전화 통화하거든요. 이게 SF 영화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평면 스크린에 전화 딱 받으면 멀더 이러면 그 톰 크루즈 영화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3D 화면으로 마치 사람이 공간상에 실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네 삶을 이제 강의 초반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공간이란 것이 이렇게 대립하진 않거든요. 실제성이 없으니까. 장소도 마찬가지. 그리고 빛과 어둠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고 이게 빛이 실제하잖아요. 빛은. 그 과학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된 게 빛인데 어둠은 연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은 연구 안 하는데 우리는 빛만 연구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어도 대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 단지 빛의 부재, 어떤, 뭐 어떤,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우리 그 어둡다. 한데,
그런 이제 공간적인 어둠도 제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공간적인 관념이라 이해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본 건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뉴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고전 역학이라 표현해요. 뉴턴의 어떤 만유인력 법칙이나 권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뉴턴의 말을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다 믿게 됐죠. 인과율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뉴턴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게 만유인력 법칙도 있지만, 모든 입자 물건들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표현하거든요. 전부 다 측정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 측정 가능한 세계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이제 뉴턴이 보통 빛을 뭐라 표현했냐면 빛은 입자다.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거지.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아주 최근에 양자역학에서 밝혀진 건데, 이제 원래는 이제 빛은 입자다, 파동이다. 이게 되게 300년간인가 제가 나무 위키인 거 보니까 이제 서로 논쟁을 했어요. 누구는 입자라 그러고 누구는 빛을 파동이라 그러고, 야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고 되게 노벨상 받은 학자들끼리도 막 설랑설레는데, 대체적으로 뉴턴의 권위와 아인슈타인의 권위 때문에 빛은 입자라는 게 이제 좀 대세였죠. 그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누가 볼 땐 내가 입자다 뭐 그러니까 빛의 입자설이 측정 가능하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갔다가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이제 상대성 이론을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말했던 게 아인슈타인의 권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다. 그거는 이제 모른다고, 모른다고는 표현 안 하고,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표현 안 하고, 근데 이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가지면서 또 다른 빛은 뭐 이게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거를 착안해서 이제 과학 얘기가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 양자역학의 3대 수장인 하이젠베르그와 뭐 있거든요. 닐스 무어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착안해서 빛이 그러면은 정말로 파동과 입자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 쏴요. 빛을 이제 쐈는데 어, 참 신기한 게 빛이 그냥 이 이중 슬릿을 이게 통과하거든요. 근데 보통 입자면은 이걸 좀 설명할 게 입자는 그거거든요. 이게 또 제가 또 설명 못 야구공이 거의 입자라 보면 돼요. 입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야구공을 던지면 바다님이 지금 바다님한테 던지면 바다님 한 대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 가장 파동이 가깝고 보편적인 게 소리거든요. 소리는 파동이라서 모든 존재에게 이제 다 닿아요. 근데 이제 소리가 입자면은 제가 이제 말을 하면 무조건 한 사람한테만 가거든요. 바다님이면 바다님. 야구공을 하나의 야구공을 던지면은 임준님한테 던지면 네 명 지금 계신 분도 못 봤거든요. 근데 소리 파동의 성질을 지닌 것들은 재밌는 게 이렇게 하나의 소리를 던져도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파동이라 그러고 빛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물건을 보통 입자의 성질을 지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전 설명 좀 하고 가는데 대부분의 이제 뉴턴의 그 빛이 입자다 했던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하고 이제 제가 임주님한테 뭐 공을 던지고 뭐 소를 던지면 네 명은 이제 다 가진 않거든요 입자는 빛이 만약에 입자만 있다면 근데 파동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 간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에게 이 하나의 소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우린 그냥 일상에서 그러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2주 전인가 봤을 때 원래 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그래도 맞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이제 소리가 보통 파동의 성질을 지녔다. 그리고 이제 파도의 물결 진동이라 그러죠. 그것도 이제 파동의 성질을 지녔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이중슬릿을 쌌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파동의 성질을 이제 지닌 거예요. 이제 그러고 끝났다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자 해서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찰이 이제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을 이제 관찰하니까 이 관찰하는 빛 때문에 간섭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 파동의 성질을 지녔던 게 입자의 성질로 되는 거예요. 관찰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 이제 이때부터 멘붕이 온 거예요.
빛이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아니면 두 가지 성질을 어떤 빛은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해야 되는데 파동의 성질을 가졌다고 관찰한다고 입자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두 가지 성질을 어떻게 동시에 가진다고 말이 돼? 이거를 이제 당연히 말이 안 됐다는 게 이 양자역학을 되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유명한 과학자 중에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슈레딩거의 그 사고 실험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을 가장 뒷받침하는 아주 탁월한 실험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험할 때는 이제 이거 양자역학이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 다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갖고 반대하려고 만든 실험인데 오히려 그게 양자역학을 가장 잘 설명해서 그 3대 수장들이 그랬대요. 아,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코펜하겐 학파라 그러는데 그 코펜하겐 학파들이 고맙다고 막 해줘요. 그 실험이 그거예요. 그럼 너네들이 말이 맞으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못하니까 이제 고양이를 상자 안에 이제 밀봉 시켜놓고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고양이. 이게 실제 실험이라기보다는 사고 실험인데 너희들이 말이 맞다면은 고양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관찰을 못할 때는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고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찰했을 때 떤 고양이는 살아있고 어떤 고양이는 죽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따졌거든요.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자역학 쪽에서는 어 이제 미시세계 원자 세계는 이제 설명은 가능한데 거시 세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설명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도 맞다. 근데 거시 세계면 이제 우리가 좀 살아가는 이 세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가능하냐? 삶과 죽음이 중첩돼 있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음. 근데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슈레딩거는 봐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뭐 삶과 죽음이 어떻게 중첩되어 있지? 말이 돼? 그리고 확률적으로 관찰했을 때 그게 살아있다 죽었다. 그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걸로 반대를 했죠. 이제 가장 유명한 말인데, 그럼 내가 달을 볼 때만 달이 살아있고 존재하고, 달을 안 보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니냐고. 제일 많이 반대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양자역학 쪽에서는, 고맙다. 맞다. 우리가 설명하려던 게 그거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오류가 있고, 오류가 좀 보이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하는 부분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두 가지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사고 실험에서는 말은 했지만 죽음이란 가능성은 중첩 가능성이 아니거든요. 뭐 중첩이란 단어는 안 써도 이제 그 과학자들이 강강한 게 이 생명이란 것은 제가 이야기로는 실제로 그런 원자 실험도 해요. 어, 저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 모든 것에 존재하다가 갑자기 너가 관찰한다고 어떤 생명이 관찰한 데에서 하나의 입자성을 띠는 저는 이거 보고 이제 이번 달 강의를 해야겠다 했었거든요. 그 설명을 과학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원자는 이제 모든 곳에 있다가 하나의 관찰이 일어났을 때 입자성을 띠거든요. 나무위키 그대로 제가 설명해 보면 근본적으로 관측되기 전에는 파동의 형태를 보통 띠고 있어요. 빛이나 이런 것도. 근데 이제 관찰될 때 보통 입자성을 띠거든요. 그거 이제 과학자들이 진공 상태에다가 전자들은 모든 곳에 있거든요. 근데 관찰했을 때 그게 하나의 입자성? 근데 그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입자성을 떼요. 그걸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입자성을 띠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표현하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과학자들하고 제가 이해한 건 좀 다른데 죽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아까 표현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다가 내가 본다고 존재하냐? 이러면서 반대했거든요. 그 다른 분들은 고양이가 그럼 삶과 죽음을 어떻게 동시에 가지고 있니 말이 되냐 했지만 아니에요. 그 오직 삶밖에 없는데 이제 형태가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이 그럼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사람이 모든 곳에 어떻게 존재하다가 하나에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단지 이제 우리 몸이다. 입자성을 띤 몸밖에 없다고 하니까 실험에선 그렇게 나왔어요. 원자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거시세계라는 데 설명하려는 이제 안 맞으니까
양자역학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는 몸을 가진 입자성을 띠긴 하지만 동시에 형태가 없고 질량이 없는 파동성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파동성, 아까 원자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비주의자들이 그 말 하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이다. 그런 파동성을 얘기하는데 그 파동성이 동시에 입자성을 띌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마음 공부용어로 얘기하면 무한성도 있지만 동시에 유한성을 띌 가능성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번 달 강의에서도 우리가 3살 때 모든 것이었던 자기 존재가 하나의 입자성을 띌 때, 이걸 우리는 동일시라 표현하죠, 마음에서. 근데 과학에서는 이제 그 입자성을 띈다, 관찰했을 때, 그렇게 표현한 거, 저는 이게 같은 걸로 보여서 이제, 아, 과학이 아니었구나, 이런 이해도 들어서, 이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마음 공부용어로 표현해보면, 우리는 유한성도 있지만 동시에 무한성도 있거든요. 동시에. 이제 양가역학이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에도 들어왔었던 것 같은 이해도 들었어요. 그 말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유한인 동시에 무한하다. 그러고 우리는 중생의 가능성도 있지만 부처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재적으로 항상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는다는 거는 이제 과학 용어로는 이제 파동 함수가 붕괴하면 파동의 성질을 띈다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파동의 성질을 띈 사람들, 여기 뭔가 있네 하면서 형태가 없는 뭐가 있네, 생명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그거 이제 과학에서는 파동 함수가 붕괴되면서 파동의 형태로 되기도 하고 입자 형태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여기서 이번 달 강의에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게 파동의 이 성질을 띠든 입자의 성질을 띠든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든 그건 모든 것은 빛이거든요. 빛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중생의 모양을 띠든 부처의 모양을 띠든 형태를 좀 덜 띠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갖고 막 아,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면 이거 비유하면 입자의 형태를 많이 띈 거거든요. 아, 나는 이 갇혀 있어. 구속돼 있어. 이렇게 띠든 그 모든 것은 빛의 여기서 핵심이 이원성이 아니고 성질이 바뀐다는 거죠. 이거 질적 변화라는 표현을 옛날 선생님도 하셨는데 이 성질이 바뀌거든요. 입자가 입자일 때 빛이 아니지는 않거든요. 파동일 때도 빛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익숙한 면이 좀 있잖아요. 입자면 나는 몸이고 막 입자다. 나는 중생이다. 이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설명하는 게 동시에 이제 형태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파동의 형태의 동시에 가능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실제로 항상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고는 이렇게 보거든요. 입자는 어둠, 뭐 예를 들어 파동의 형태이기 때 그럼 그게 빛 이렇게 하고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빛이 성질 변화를 겪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빛과 어둠, 선과 악,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양자역학자들이 과학에 공헌한 게 빛이 두 가지 성질을 이제 동시에 띈다. 근데 확률적으로 관찰했을 때 50대 50이다. 그거는 이제 확정할 수 없다. 이 표현한 게 어, 만약에 뉴턴의 말이 맞았다면 그렇죠. 우리는 중생이면 무조건 중생이어야 돼요. 가능성이라는 건 없고 우리가 태어난 게 중생이면 무조건 중생이어야 되거든요. 진짜로 부처로 태어나면 부처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과학이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아니고 한데 어,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입자다 파동이다 해서 조금 이해되시나요? 저도 이틀 동안 공부를 해서 하는데 보통 물건이나 물체 이동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거를 이제 보통 입자라고 표현하고 파동은 이제 소리, 느낌, 진동, 뭐 소리 진동 이 표현하고 물결 뭐 이런 진동을 가진 모든 것을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입자 파동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걸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어떤 언어로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긴 하지만 이 소리라는 파동도 전달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맨날 생각하면서 듣진 않지만 음악도 우리는 가사도 전달되지만 음이라 그러죠. 그걸 파동이거든요. 파동도 항상 전달되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그 파동에 보통 감흥을 해서 노래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야 이러고 가사는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 뭐 줄 수도 있지만 좀 그 정해진 부분이 있고 마음 공부도 그러거든요. 선사들도 내 말을 듣지 말고 하고 딱 치잖아요. 저는 이게 진동, 파동을 전달한다고 이해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이제 소리로서 그런 것처럼 우린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지금 이렇게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언어로 전달되긴 하지만 어떤 진동이나 소리,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듯이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그 두 가지 중적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아 나는 입자밖에 안 돼. 난 중생이야 그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입자든 내가 파동의 형질을 띠든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빛이 여러분이 어떻게 화한 게 뭐 이런 성질을 띌 수도 있고 저런 성질을 띌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힘들 때는 보통 입자의 성질을 띈다 그러고 우리가 기분 좋고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다. 그게 이제 파동이죠. 파동은 날아다니잖아요. 아, 좋아. 아, 너무 좋아. 뭐 이제 좀 파동의 성질을 띠면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잃어버리는 게 그게 빛의 성질 변화라는 거. 유언적인 게 아니라는 거. 한 시간 강의 동안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어쩌면 깨달음은 별거 아니거든요. 아, 내가 항상 빛이었구나. 감각적, 감각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든, 그리고 삶과 죽음이 중첩된다고 슈레딩거는 이제 말이 되냐고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게 관찰한다고 존재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아무 형태 없던 것이 점점 형태를 갖추고 뭔가의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를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형태가 없는. 근데 이걸 되게 잘 설명했는데 모든 것에 있는 원자가 관찰했을 때만 하나의 입자성을 띠는데 그걸 어디에 띈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거 되게 과학적으로도 잘 설명한 건데 모든 곳에 있는 전자라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반대했어요, 과학자들이. 야, 그러면 우리 사람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이제 생각해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안 맞는 설명이니까 그 오랜 기간 300년 동안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했지만 지금은 대체로 이제 양자역학 쪽이 대세가 되고 실제로 증명도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폰 우리 이 인식하는 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거 되거든요. 지금 통신이 약간 느린 것 같은데. 잘 들리시나요? 들리긴 잘 들립니다. 통신이 약간 느려진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거 뭐 눈으로 인식하는 거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개발한 게 이제 빛을 관찰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두 가지 중첩 상태, 닫힌 상태랑 열린 상태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컴퓨터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해서 발전되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로는 이것들이 우리 삶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항상 수행도 그러거든요. 옛날 방식의 수행이라 표현해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제 뉴턴적 사고방식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운동량을 가진 거는 이런 결과를 내야 돼. 이게 뉴턴적 고전역학이라 표현하고 근데 양자역학은 이렇게 한다 해도 가능성은 있는데 모른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부처가 될 가능성, 중생이 될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질 변화를 겪지만 그 부처나 중생을 떠나서 그 모든 게 빛이거든요.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도 제가 볼 땐 빛이고 돌아가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어떤 물론 물리적 형태로 이제 입자의 형태는 사라지셨죠. 파동의 형태로 진동의 형태로 있어서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빛이고 우리도 빛이거든요. 단지 뭐 비유적인 거지만 입자성을 좀 더 띈다 그래서 뭐 못난 것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그 가능성을 항상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둡다 삶과 죽음 있다 없다 어둠이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제 저는 이 공간관념으로 표현하지만 그럴 가능성조차 있지 않아요. 그 정말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삶과 죽음이 중첩돼 있지 않느냐. 그래, 그 그게 맞다 그랬지만, 죽음은 중첩될 순 없어요. 잘 생각해보. 왜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한 거예요. 이게 삶이고 죽음이 비어 있다. 중첩되지 않아요. 이 중첩, 대립하지 않는다니까요. 단지 저는 이거 하나만 이해했을 뿐인데, 대립하면 이것도 실제죠. 죽음도 실제고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설명이 맞는 건데, 뭐 삶과 죽음 중첩돼 있다가 관찰했을 때 이걸 띌 수도 있고 이걸 뗄 수도 있다는데, 이건 가능성이 아니거든요. 대립하지 않아요. 중첩될 수도 없고, 빛과 어둠이 중첩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간과하고 한계 때문에, 이제 뭔가의 이 제한된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빛과 어둠은 정말로 중첩되진 않거든요. 가능성도 아니고, 표현을 언어로 어둡다, 비어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오직 빛밖에 없거든요. 그 빛의 부재, 사랑의 부재, 뭐 아니면 있음의 부재를 없다 그러거든요. 없다, 없다는데 그런 거지. 어떤 모든 이연성이 다 그런 거라서 그걸 뭐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해야지라기보다는 뭐 이런 설명을 통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걱정했는데 이런 설명을 통해서 뭐 많은 2주 동안, 이틀 동안 제가 뭐 계속 영상 보면서 공부해봤자 저도 다 까먹었거든요. 되게 어렵더라고. 그리고 리차드 파인만인가 뭐 과학자 그러대요. 그 현대 과학자인데 스티브 호킹 여러분 아시죠? 그분도 보는데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 미친놈이다. 아무도 이해 못한다. 뭐 이렇게 그만큼 이제 아주 예측 불가능하고 뭐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어려운 거보다는 그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서 이제 내가 이해했던 것 그리고 저 모든 곳에 있던 전자가 하나의 형태를 띈 거를 저는 우리 삶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제가 그때 동영상 강의인데 들으면서 느꼈던 게 죽음은 가능성이 아닌데 이렇게 바로 이해했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 돼 이랬지만 존재하지 않으면 없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계속 그런 이해도 들고 해서 그 이해만 여러분들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양자역학을 다 있고 입자를 다 있고 파동을 다 잊어도 음, 오직 하나의 빛이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입자의 성질을 띠때 어느 정도의 입자의 성질을 띠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든요. 중생 여러분들이 뭐 좀, 저도 이해하는데 이제 막 내맡기다 보면 점점점 형태라는 게 좀 모호해지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난 파동이야 이러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의 형태 없는 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난 파동이야. 뭐 이런, 파동이야.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존재라는 빛 자체를 좀 망각하게 되고 그거에 관심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떤 드러난 모습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지 저는 과학이란 걸 뭐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될 수 있구나라는 것은 어, 제가 2주 전에 봤을 때는 되게 감동했었거든요. 그 과학자들이 토론한 그런 열정도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삶의 진리를 밝히려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고, 솔베이 회의라는 그 유명한 과학 회의에서 이제 아인슈타인과 니스 보어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하거든요. 반박하고 싸우고. 대부분은 옛날 사고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측정 가능하다. 빛은 측정 가능한데 눈에처럼 불확정하다. 관찰했을 때만 입자의 성질을 띠면서 관측 가능하다.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과는 별 반대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반대를 한 거죠. 그런 건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제일 유명한 말도 하나가 그거잖아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근데 뉴스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보고 좀 빵 터져.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과학자입니다. 왜 신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논의 중에 재밌기도 했고 음. 하여튼 그러면서 또 저는 슈레딩거가 그 양자 역학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반대파인데 반대하다가 이제 오히려 지지를 하게 된 경우고 그렇게 돼서 참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 공부도 그러지만 연관 없진 않아요. 근데 단지 그 일부러 내가 어려운 걸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 의식이 가지는 힘, 관찰이 가지는 힘, 그 빛이 가지는 힘 그걸 양자역학에서 또 밝혀줬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뉴턴 역학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진짜 잘 좋은 장소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요러해야 하지만 요렇게 간다. 수학 공식처럼 되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 오직 빛밖에 없다 그러죠. 사랑, 오직 그 사랑 하나, 관심. 그것이 이제 과학적 용어로 파동함수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더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말하는데 가능성이 늘어날수록 더 쉬워진다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처음에가 어렵고 우리가 일상용어로 그러잖아요. 처음이 어렵다. 나중에 점점 쉬워진다. 이걸 과학 용어로는 관심이나 관찰로 표현하는데 파동함수의 붕괴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이제 일상용어로 관심과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에 대한 어떤 사랑, 믿음, 함께함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적 변화의 가능성을 점점 높이거든요. 이제 감각적으로 모르든 뭐 내가 모르든 제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제가 그거를 하진 않았는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우리의 삶은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물리적인 영역에서만 구현하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라고 있대요. 그것도 만들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마음 공부적인 측면을 좀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미래에 관심을 두고 과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되어 있는 모습에 관심을 두면은 파동함수의 증가 확률을 어, 높인다 이 표현한 과학적 용어처럼 우리가 질적 변화의 가능성을 점점 높이거든요. 근데 확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여러분들 딴 강의 듣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맨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으면 아, 이거 뭔 소리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불가능성은 없거든요. 무조건 가능성만 있어요. 그 불가능성 자체라는 거 용어 자체도 없거든요. 실제하지 않으면 실제하지 않아요. 이 실제만이 오직 실제한다. 오늘 제목처럼 실제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뭐가 없다. 없는 거는 실제로 이 실제성이 없어요. 그 용어 자체에서도 바로 얘기하듯이 공간, 뭐, 시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공간 우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 내가 없다 그러잖아. 무아. 그 이제 용어를 그렇게 이제 방편으로 쓴 거지만은 내가 없다라는 표현도 대부분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이 없다는 표현인데 그 없다 때문에 이 많은 유연성이 생기거든요. 있다 없다 빛과 어둠 죽음 마찬가지로 삶은 이제 보통 내가 있을 때 삶, 내가 사라지면 죽음 이런데 우리는 그 질적 변화와 형태 변화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아 없다 죽었다 뭐 삶과 죽음인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이렇게 고민하고 이 유연성 속에서 연구를 하고 뭐 하여튼 고민도 하고 뭐 가설을 세우고 하잖아. 근데 이 삶과 죽음, 뭐 빛과 어둠 이거 자체가 어떤 오류라는 걸 이해하면은 그런 연구를 할 필요도 없죠. 고민도 할 필요도 없고. 아직 단순하거든요, 진실은. 진짜로 빛밖에 없는데. 오직 빛이 이제 성질 변화를 가지고 뭐 입자성을 띠고 아까 파동성을 띈다 표현하고 어떤 형태의 변화, 어떤 형태가 점점점 사라지고 점점점 파동의 형태를 띠면 우리는 없다 그래요. 그리고 입자성을 점점점 띠면 있다 그러고. 이거 모든 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있다 없다 되게 임의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긴장했을 때, 아, 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 우리가 보통 파동성을 띈다 표현하면 비유적으로 깊은 잠을 잘 때,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뭐 내가 몸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깨어날 때 이제 입자성을 띠는 거죠. 내가 누구지? 내가, 집에 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잠들었다 죽었다 표현하고 저번 달에 얘기했듯이 그런 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단지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공상과학이나 정만이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죽으면 다 죽는데 사람들. 그런데 뭐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암 그대로 설명하고 단지 이제 양자역학자들도 그걸 밝혔어요. 근데 설명을 과학자들의 특징이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과학적으로 인정받는데 양자역학이 이제 계속 반대를 받았던 거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하는 게 말이 되고 삶과 죽음이 중첩되는 게 말이 되고 모든 곳에 있는 원자가 갑자기 하나의 입자성을 띈다는 게 말이 돼? 뭐 그런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 거시 세계에서 설명을 못하는 건 과학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경향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알고 있을 때는 뭐 나의 내일이 아니고 남일이다. 그런데 딱 그거였어요. 진공 상태에서 모든 곳에 원자가 있다가 하나의 입자성을 띈다 할 때 그건 저는 솔직히 제 얘기 같다. 여러분 얘기 같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해 때문에 어, 그걸 쭉 봤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근데 단지 한계가 있어서, 나는 몸이다라는 한계 때문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한다. 삶과 죽음이 중첩돼 있다. 그걸 이제 그대로 믿은 거. 그거 하나만 저는, 이거는 아닌 거, 오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고, 오직 삶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정만이랑 과학자를 통해 밝혀지겠죠. 농담인데, 하여튼 뭐, 전 과학자는 알지만, 공부하는 측면에서 밝혀지겠죠. 그리고 이런, 한 사람의 이해가 저는, 그 과학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한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진동의 형태로. 어, 이 파동과 진동을 이해하면 좋은 게, 이런 강의가 이제 점점 이해가 돼요. 몸의 형태로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진동의 형태로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래. 그 설명도 재밌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해진 데고, 뭐, 어디에 정보를 저기 몇백 광년 전에서 정보가 정해진 거를 놔두고, 이 양자 중첩인가 그러거든요. 여기서 뭐가 정해지면 여기서가 동시에 정해진다. 그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실제 실험에서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바다님의 어떤 깨어남이 저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몇백 광년 떨어져 있어도. 정말로 그게 실제로 증명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말을 안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반박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고 저기 정보라고 표현했는데 몇백 광년 떨어진 정보 왜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은 자기 이론이 그거거든요.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양자든 파동의 형태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뭐 또 마술이라기보다는 우린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제 어머니 생각했는데 어머니 갑자기 네 생각나더라. 전화 한번 해봤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신비한 것 그렇게 가기보다는 어떤 파동과 진동을 이해한다면 뭐 이제 과학자는 정보가 그렇게 몇백 광년 시간과 상관없이 동시에 이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는데 그것도 보면서 좀 아까 오하는 거 놀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신비하다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어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더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로 그게 오직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면 저 얼마 전에도 봤었는데 그 수도원들 중에서는 뭐지? 고독수도라고 하는 한국에도 10명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명인가? 오직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거기 수도원 가가지고 이제 피정이라 표현하죠. 그거 하시는 분이 지금도 있던데 강원도인가요? 뭐 어딘가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좀 힘들게 기도만 하시더라고 계속. 그런 거 보면 근데 말 한마디 안 해도 알더라고요. 뭘 해야 되고 무슨 이 사람이 뭐 어떤 마음을 품고 뭐 갖다 주더라고 말 안 해도 뭘 안 해도 그런 거 보면 단지 이게 언어로만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소통이라는 거.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뭐 진동이나 파동이나 그런 소리 그런 건 뭐 이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알아요. 뭐 오히려 더 잘 되던데요. 밥도 뭐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 뭐 만들고 뭐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만 해도 알던데요. 뭐 인사지만 잘 지내고 있다 이걸 전달한 거잖아. 나 잘 지내고.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인데 되게 사람들 꼭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 이제 댓글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던데 저런 분들의 어떤 헌신과 노력 때문에 이 삶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것들이 좀 상쇄되는 경우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전달하더라고요. 종교를 가지든 종교를 가지지 않든. 뭐. 그냥 단지 몸만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몸이 저기 혼자 10명 정도, 세계적으로 10명만 거기 가 있다는데, 뭐, 10명 정도 가서 몸만 거기서 기도한다 해서 뭐가 좋냐 그랬는데, 어, 제가 이야기는 기도도 이제 그런 진동의 형태로 다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저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물리적인 육체로 어디서 그 기도를 하든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하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타적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하도 우리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겉으로만 영향 미치는 거 좋아해서 이제 내가 했다, 내가 베풀었다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하는 게 정말로 그러고 공부란 표현에서도 그런 수도원에서 안정 그걸 내가 뭐라 표현하지 하여튼 뭐 절대 고립이라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쪽에서 진짜 힘든 과정 같은데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일로서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런 모두의 진동 어떻게 보면 관현악이죠 음악의 지금 모든 어, 다 다른 가사를 가지고 있죠 바다님이란 가사, 숙경님이란 가사, 토토님이란 가사 가사는 다 다른데 그 진동은 오직 저는 그 진동이 오직 사랑이라 이해하거든요 그 진동과 보이지 않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가사는 다 달라요 저는 정만이란 가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음악이라는 빛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분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임준 임준님은 뭐 어떤 삶을 살았다 이렇게 스토리를 가사를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이렇다 이런 가사. 바다님이 이런 인생을 살았고 저는 뭐 옛날에 교회에 다녀서 뭐 억압당했다 이런 가사를 다녔지만 이 관현악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할 때 그 음악이 하나의 교향악이 우리가 감각될 수 있다면 그 가사의 바탕에 있는 감각될 수만 있다면 어, 삶과 죽음 그런 이원성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중생과 부처 그런 것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단지 스스로가 입자성을 띌 때 판단하는 게 아 나는 아직 안 돼. 아 나 엄청 긴장하잖아. 나 이런 긴장하는 모습이 뭐가 부처야. 언어로 표현되는 게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게 그러거든요. 눈뜨신 존재들이 이제 책을 보통 출판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그대로 얘기거든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걸 이해를 이렇게 아 나는 파동이 돼야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해 버리니까 그거 자체의 어떤 본질을 보기보다는 아 무한히 돼야지 이러고 그래서 제가 이번 양자역학이 음악 공부에 설명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한 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유한한 동시에 또 무한하고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또 더 입자성을 띠고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항상 빛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거는 가능성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중생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중생인 것처럼 느껴지고 동일시 되는 것 뿐이거든. 가능성 자체가 아예 가능하지 않아요. 공간이 가능하지 않듯이, 공간이 실제하지 않듯이, 장소가 실제하지 않듯이, 여러분이 중생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뿌리 깊은 착각이거든요. 정말로. 중생이 실제하고 공간이 실제하면 여러분들은 공간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공간을 걸어갈 때마다 항상 대립해요. 부딪히고 실제성이 있다. 실제성이 없으니까 우린 공간을 걸어갈 수 있거든. 그리고 장소도 계속 변하거든요. 걸어가면서.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장소가 변해요. 실제 한다면 장소는 우리를 따라오든가 아니면 우리 장소 벗어났다 표현하긴 하지만 어, 요즘은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너 못 가게 막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나가보실 거고
그림자를 걸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림자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 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 표현하면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 어둠이 실제해. 뭐 악이 실제해. 뭐 선이 실제해. 그러면 실제로 자기한테 영향을 줘요. 근데 그 실체성이 없으면 점점점 발견해 가면서 하면 이상하게도 저희가 조금 배워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덜 주거든요. 예전에 나한테 영향을 줬던 것조차도. 뭐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영향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건 영향을 줘. 이게 죽음이 실제고 그림자가 실제야. 그러면서 나는 항상 대립하고 싸우고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표현 많이 하는 거예요. 대립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죠. 싸워서 될 게 아니거든요. 공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거를 표현하면서 웃긴데 공간하고 싸우는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거 미쳤나?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좀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공간이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싸워야지. 뭐 바꿔야지, 고쳐야지 이러는데. 어, 아니요, 좀만 거기 있어 보면 그것의 실제성 없음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만나면서 거기 있어 보면 그게 이제 실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진짜 실체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감각되긴 하고 힘들긴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해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좀만 거기 안 있고 이제 좀만 그림자가 자기한테 들이우면 뭔가 빨리 도망가거든요. 겁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림자 처음 본 애들 무서워 하면 도망가. 금방 도망가 버리고 거기 좀 있다 보면 웃을 수도 있거든요. 뭐 힘들긴 하지만. 아, 이게 실체하지 않은 거였네. 내가 저항하면서 만든 거였네. 공간하고 싸우면서 공간관념 만들었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사람으로서 항상 그랬으니까. 특히 두려움이 오거나, 이걸 보통 어둡다 그러죠. 두렵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뭐, 제 최근에 얘기해 불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안됨 속에, 안됨이란 가능성이 이제, 그게 이제 실제는 안 오고, 불가능, 안됨. 그 언어 자체가 그 실제성 없으면 진술해줘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을 하겠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이 이런 질적 변화를 겪어왔구나라는 이해가 되면, 이 강의라든가 깨달음이라는 거 뭐 이런 모든 설명들이 되게 단순하고 별거 아니었구나. 여러분들은 뭐 중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러고. 그리고 그건 저가 이제 혼란이 있었던 거는 수행을 저도 내맡김 수행이잖아요. 내맡김을 수행하는데 보통은 이제 수행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이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수행인데 왜 자꾸 수행하는 게 혼란스럽다. 저 혼란을 잘하니까. 그런데 이제 역학적으로 설명 다시 해보면 뉴턴 고전 역학에서는 이제 딱딱딱딱딱 무조건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내야 된다 이건데 요런 수행이 이제 우리가 고전 역학적 수행이라고 표현하고 내맡김은 고전 역학적 수행이 아니거든요. 이제 양자 역학적 수행이에요. 관심과 관찰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표현처럼 오직 지금의 양자 역학적 수행은 그 옛날 그 선사들은 몰랐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시대는 또 그렇게 수행하지 말라. 아마 고전 역학적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던 거고.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수행이란 단어에 수행하면 안 되는데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웃자고 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행이란 단어.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란 단어에 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수행해라, 수행하지 마라. 오직 그런 단어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금 제가 말한 의도가 좀 전달이 되면은 그래 뭐 그런 걸로 갖고 휘둘릴 필요는 없겠다. 어, 인과율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 측정 가능한 형태로 깨달음이 등장한다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사입이라 볼 수도 있고 잘못된 수행이라 볼 수도 있는데 항상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뭐 파동함수란 표현 안 해도 솔직히 제가 파동함수라 해도 나 잘 무슨 말인지는 공식은 잘 몰라요. 근데 붕괴 가능성을 증가하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원자적으로 표현한 거를 이제
저는 그게 우리 삶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입자 형태를 띠다가 그러다 만나다가 이제 그 파동함수가 잠재성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여기 뭔가 있다 형태 없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똑같은 거고 빛을 쬐다 이중슬립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빛을 항상 쬐고 있고요. 안 쬐는 게 아니고 쬐고 있는데 이제 관심을 미래에 두고 과거에 두다 보니까 그 빛을 자기가 이제 우리가 분별로 막는다 표현하잖아요. 판단으로 왔거든요. 뭐지? 그 판단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나가면서 나도 모르지만 빛이 계속 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쬐고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빛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닌 것과의 오랜 동일시, 입자와의 동일시 때문에 나는 입자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뭐 부처들은 무한하다 그러는데 난 유한해. 이 동일시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빛인데 여러분들 빛이 형태화된 입자와 뭐 파동 그것만 보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이제 그거 하나만 기억의 형태로라도 남아 있습니다. 입자의 성질을 띠든 파동의 성질을 띠든 미래에 있든 과거에 있든 현재에 있든 오직 여러분들은 빛이거든요. 오직 그 하나만이 실제하고 다른 것들은 저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건데 독립적인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독립적인 실체성. 어떤 물리적 결합력이 없다 이게 아니고 독립적인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나는 내 혼자 독립적인 실체성을 가지고 세상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있고 뭐 이거 자체가 독립돼 있다. 내가 분리돼 있는 어떤 실체성을 그걸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달을 보면 달을 존재하냐 이랬지만 그거는 관찰 지점이 좀 아까 바다님하고 표현한 건데 집중되면 달의 독립적인 존재성은 따로 있고 이 반대가 또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공간감이 생겨요. 이 노트북의 실제성, 독자적인 실제성이 있다. 있잖아. 지금 관찰했으니. 나머진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물체나 물건, 우리는 대부분 독자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 삶에서 어떤 공간관념, 삶과 죽음, 그런 걸 이원성을 좀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봤는데, 그러니까 실체하지 않다가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야기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소리가, 비유해보면 소리가 지금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이 소리는 약간의 파동의 형태를 띠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면, 누가 저 소리를 냅니까? 이러고, 정만이가 저기 지금 경기도에서 소리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설명이 좀 입자성을 띈 거예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정만이가 어디서 난다, 띈다.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여러분들은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디서 들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 옆에 저기에서 2층에서 지하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서 점점점 일자성 어떤 측정 가능한 형태로 띄거든. 실제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독자적인 어떤 고유적인 존재성들이 저는 우리 삶에서 생겨난다 표현하거든요. 저기 뭐 나무가 있고 뭐 나무는 뭐 어떻게 생겨났고 모를 때는 어 정확하게 그 위치랄까 그 양력하게 나와요.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소리의 위치도. 근데 관찰을 했을 때만 안 확정된다 표현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확정된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소리 표현해 보면 2층에서 소리가 들린다라고 우리가 실제라고 확정을 된다기보다는 그렇게처럼 들린다 이게 좀 더 진실과 가까운데 실제로 2층에서 소리가 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확정된다. 관찰했을 때 입자성을 띈다 얘기로 표현했는데 어,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달의 고유성, 어, 솔직히 말해 정만이의 고유성, 정말로 지 고유성이 실제한다면 제가 방금 설명한 죽음이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아요. 이게 독자성을 띠고 실제하지 않는다고 저는 나 죽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제가 허세죠. 허세로 막 허세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어렵다기보다는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렇게, 지금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게, 또, 일상 대화에서도 주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 내가 뭐 했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저도 좀 그게 힘이 약해서 그런가? 옛날도 아니죠. 최근에, 그럼 저도 같이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하다가도, 최근에 계속 내가 했다 그러면 전 들을 때마다, 제 실체성이 없는 걸 실체성으로 여기니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가끔 그렇게 이해하면서 듣거든요. 특히 나란 표현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저기 뭐가 있다. 그 표현도 많이 쓰고, 저기 뭐가 있다. 근데 제 눈에는, 물론 저기 물리적인, 뭐 그런 실체, 그런 거는 저도 부정하진 않지만, 고유한 뭐가 있다? 이게,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 물건이죠. 뭐, 나무, 침대, 뭐, 이렇게. 그 이름 붙이면서 이제 고유성이 점점 생기거든요. 그거 이제 그 유명한 시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분들처럼, 뭐 그런 것처럼, 누구인지, 내 시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각각의 이름을 가진 실체성이 우리는 실제한다 보통 여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저도 그렇죠. 정만 이러면, 아, 정만이라는 존재가 뭐 실제성 가지고 있고 고유성 가지고 있구나. 그렇구나. 점점 제가 이해가는 거는, 그 독립성이랄까 실체성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의 실체성이 다수로 표현되거든요. 실체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러고, 하여튼 하나의 실체성이 다수로 표현되거든요. 이거 뭐 경전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듯이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이 다수로 표현된 실체성만이 실체한다 이래버리고 독자적이다 이래버리면, 이 하나의 실체성을 감각하는데 조금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무하다 뭐 그러기도 하고, 이걸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장소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장소랄까, 또 공간적인 거, 그 부동산 해보면 알겠지만, 공간이란 것도 되게 실체성이 없거든요. 그 독자성이 없거든요. 어떤 임의로 사람들이 측정을 해서, 야,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아니면 건물을 철거할 때도 여기까지 딱 헐고, 그럼 그 공간성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기까지는 공간 하자.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 집이고, 아니면 장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커피숍에서 만나 이랬는데, 실제로 좀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여러분들은 커피숍에서 만나진 않거든요. 이상한 얘기지만,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커피숍이라 이름 붙여놓은 게 실제 하는가.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편의점에 있다 하지. 어, 그런 어떤 언어로 붙여진 그런 거의 실제성.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장소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최근에 편의점에 앉아 있으면, 나는 편의점이라는 어떤 이름 붙여진 장소나 공간이 실제 하는 줄 알았는데, 아, 편의점에 있지 않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했는데, 뭐, 좀 어렵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제가 말해놓고도 저도 좀 어렵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 어렵다기 뭐 이해해야 될 건 없으니까요. 이해해야 될 건 없고. 장소라는 것도 좀 독자적인 고유성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유성을 가졌다는 모든 분리된 것들에 어떻게 보면 의문을 품어볼 수 있거든요. 이 말하는 거, 뭐 삶과 죽음, 아까 말한 빛과 어둠. 어, 독자성, 고유성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나마 또 비슷한 거죠. 귀신. 뭐 여러분들 귀신을 믿든 안 믿든, 저는 귀신이 믿진 않아요, 옛날부터. 근데 저는 귀신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고유성과 독자성을 띠거든요. 그리고 대립하고, 사람과 귀신 이렇게 대립하고.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과학자들도 보통 안 믿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상상일 뿐이고 믿음일 뿐이거든요. 근데 귀신의 독자성을 믿는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제로 귀신을 무서워해서 밤에 못 돌아다니는 내 지인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표정이 나도 믿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진 믿음이 가진 힘이랄까 어떤 것을 강하게 믿고 있으면 그것이 실제하는 것 같고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귀신이고 뭐 UFO 이런 건 안 믿으시잖아요. UFO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뭐 우리 부모님 얘기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항상 미래에 있고 우리 심판한다 믿고 이 믿음이 고유한 독자성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상식이라 여겼던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막 장소도 그렇고 공간관념, 뭐 이런 거, 시간관념,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어, 어떻게 보면 차별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 마음 공부해서 그런 걸 상이라 그러고 귀신 믿고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 그러지만 똑같은 저는 상이라고 봐요. 귀신 믿는 거나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상이라 표현하죠. 상상, 믿음 그런 거나 뭐 UFO 믿는 거나 단지 관심의 차이를 막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상이다 그러고 그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믿음이라 할 수도 있고 본질은 뭘 믿느냐가 다르다는 거지. 시다가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실제 하지 않는 걸 실제로 믿으면서 많은 고통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데 뭐 하나님 특히 저 같은 경우 어머니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늘 위에 하나님 믿고 두려운 존재였고 그럼 실제로 저한테는 두려움으로 감각이 되고 하는 거 보면 그 인간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보면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죠. 아무리 실제성이 없다 그래도. 너무 저,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저. 근데 귀신을 믿는 분들도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밤에 뭐 약간 누가 쓱 지나가면 귀신 봤다 그러고.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거든요.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누가. 귀신을 봤대요. 근데 뭐 입고 있었대. 옷을 뭐 입고, 군대 남자인데 군대 옷을 입고 있었대. 야, 근데 귀신이 왜 옷도 이렇게 형태가 없나? 옷이 왜 나와? 그러니까. 뭐 옷을 입고 있었다. 막 그래. 그래, 옷도 영혼인가? 옷이 귀신은 왜 그냥 죽으면 옷을 벗고 죽지? 왜 옷을 입고, 왜 군대 옷을 입고 죽고, 어떤 애는 하얀 소복 입고 죽고. 나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 저는 이제 좀 논리적인 걸 옛날부터 좋아해서, 뭐 공부하고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일단 안 믿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 증명 가능해야 돼, 저도. 이렇게 뉴턴식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된다. 근데 공부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깨진 면이 분명히 있는데, 예전에 저는 항상 뭔가 설명을 딱 해서 이해해야지만 뭘 해요, 또. 이해가 돼야지 제가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해 안 되면 우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강의 중에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스타일. 나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깐깐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누가 설명을 잘해서 이제 납득이 된다. 그럼 저는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요거 공부하면서 이제 납득은 안 되지만 뭐라 해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좀 따라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보통 애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 말을 해도 지금으로 돌아와 납득이 안 돼요. 설명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면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걸 또 느끼더라고요. 누가 계속 무슨 말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저는 잘 안 하고 이해가 되면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설명해 준 뭐죠? 다이어트? 그, 아, 미애님 덕분에 제가 이제 핫식스는 이제 안 먹은 지 일주일 됐고 탄산음료 일단은 끊어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 찾아가면서 제가 그걸 원리를 좀 봤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당이 올라가고 그걸 이제 이해가 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뭐 탄산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잘 안 하고 그냥 먹지 마라 하면 뭔가 안 하고 이제 듣고 찾아보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하는 성향이라서 최근에 이제 미애님이나 그 지수님하고 바다님도 뭐 고기 많이 먹고 저탄고지 그 이제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이제 프로틴 음료를 많이 사놔서 이제 그거 먹으면서 단백질 위주로 먹는데 몸은 좀 뭐 이렇게 많이 좋아진지는 아직 모르죠. 뭐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저는 이제 이해가 돼야지 했던 옛날 성향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왜 네 밥, 탄산 먹지 마. 그냥 살 빼. 이러면 안 하더라고요, 잘. 저는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움직이는 스타일. MBTI로 치면은 ISTP인가 막 그러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과 저탄고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죠. 뭔 얘기하다 그랬죠? 저기 음식 얘기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 어, 기억이 안 나도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탄고지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지만 저는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공부를 하든 성 공부를 하든 또 이해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이 발견하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저도 공부를 또 그렇게 했지만 머리로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않았지만 그 성향이 반가웠어요. 아, 유튜브 보면서 이해해야지 내가 움직이는 성향을 이거 옛날에는 내 성향 그대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 안 되면 저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설명을 많이 요구하는 스타일이죠. 어떻게 보면. 날 납득시켜봐 막 이런 스타일이니까 유일하게 이 공부 망공부하는 것만 그러진 않고 이제 일상에선 그래요. 무슨 얘기하면 뭐 해봐 이러면 왜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 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과학 선생님이 탄소는 C2 뭐 이산화탄소는 C2O야 하니까 왜 C2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딱 한 번만 잘 설명해 주고 나머지는 정만이 저거는 질문만 엄청 해대고 쟤 때문에 수업이 안 된다 그래갖고 엄청 뭐라 하셨거든요. 끝나고도 계속 저 납득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선생님들 항상 그래요. 야, 교과서 나온 거 그대로 해서 시험만 치면 되지. 왜 그거 자꾸 물어봐? 이런 거. 아니, 그래도 저는 납득을 해야지. 와, 갈증이 풀린다. 그래서 쉬는 시간 끝나고 하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 한 분만 이제 너 같은 스타일이 이제 과학자 스타일이다. 항상 의문을 품어라.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말에 고맙다. 다들 좀 너 때문에 수업 안 돼. 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담임조차도 과학 선생님이었고 담임이 제일 뭐라 하셨죠. 근데 맞죠. 근데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 이게 막 말하고 있는데 질문하는 건 좀 아닌데, 뭐 궁금하면 이제 질문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그런 성향이 갑자기 또 저도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거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보다는 약간의 설명을 하는 성향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또 막 이거는 이제 해석하지 말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그거죠.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는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말고 만나가라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납득한다는 게 이 모든 설명 밑에 있는 어떤 진동과 파동 두 가지 형태의 의사소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의사소통에서 모든 말의 복잡함 속에 단순한 진동 하나 그 진동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걸 살아낸 사람의 어떤 말을 저는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다 저도 그 살아낸 사람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계트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 그 진동이 저한테 와닿았던 거 지금 그렇게는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나 말을 이해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은 뭐 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진동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돌아오세요. 근데 똑같은 얘기라도 안 와닿는 게 있어요. 실제로. 말은 똑같이 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좀 서툴어도 그 진동이 와닿고, 저는 두 번 정도 와닿았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 돌아오서 해랑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그때 있다가, 저랑 다 똑같나요? 차이가 없다는 이해가 한번 왔었던 적이 있어요. 항상 저는 깨달은 존재랑 차이를 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 옆에 앉아 있다가 내가 차이가 없다는 이해가 내 혼자 들어서 질문을 했죠. 정말로 사실 이제 이것도 비슷한 느낌인데 확인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거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정말로 차이가 없어요? 이러니까 차이가 없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관심 뒀던 건 뭐냐면 모든 차이는 오류다 이런 가정을 하고 제가 살아냈어요. 중생과 그렇죠. 그 이해가 항상 오랫동안 그래서 뭔가 차이가 있으면 저는 그건 일단은 경험적으로는 오류가 아니지만 가정을 했었어요. 차이가 보이네. 그럼 뭐 나와 너도 마찬가지나 깨달음이나 깨닫지 못한 거나
항상 그때부터 제가 강의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그분들을 깨달은 존재로 보려는 경향이 많이 줄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깨달은 사람이 강의하네 이랬는데 그게 이제 투사라는 게 좀씩 보인 거죠. 차이가 이제 차이를 두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데 오늘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나?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차이는 약간 가정이었어요. 저도 막 모든 차이는 뭐 상이다, 오류다 뭐 이런 이해가 하면서 살아냈었어요. 이거 뭔가 내 삶의 차이가 보이고 판단이 들어간다 보이면은 이거는 뭔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이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이뭐 양자역학이나 고전역학이나 저탄고지나 오늘 어떤 과학, 화학, 다이어트 뭐 다 나왔는데 이런 걸 통해서 과학자들의 실상을 밝혀진 모든 노력이 저는 우리 양자 세계, 형태 없는 진동의 세계, 입자와 파동의 동시에 형태를 띠는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단지 그거를 거시세계로 증명 지금도 해가고 있다고 난 들었는데 오직 증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경험적일 수 있거든요. 과학과 망 공부 차이는 그거예요. 양자역학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지만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랑 여기는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자기가 밝히는 게 우린 누구한테 학술적으로 증명받을 필요도 없고 똑같은 그건데도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지 않다. 이거랑 우린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세미나 가서 제가 경험했는데 제 경험에도 밝혀졌는데 이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과학과 이제 망공부 차이가 그런 거니까. 무조건 이제 근데 이제 도움 되는 거는 이제 이해적인 측면 어떤 과학이나 우리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어떤 이 센서 인식조차도 이 파동 함수가 붕괴되면서 파동의 성질과 입자 성질을 동시에 띠는 것조차도 우리가 가진 가능성은 정말로 그런데 입자의 성질을 띄어도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고 악이 아니거든요. 어, 파동의 성질을 띈다 해서 여러분이 선이고 깨달은 존재고 그게 아니고 그 둘의 성질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밑에 그 바탕이 빛이거든요. 여러분이 빛이라서 오직 빛밖에 실제하는 건 없거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정말로 쉬워요. 실제만이 실제하지 실제하지 않는 건 실제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이거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가슴에 와 닿아도 여러분들이 비실제하는 것을 싸우진 않겠죠. 실제하지 않는 거랑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않겠죠.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용기는 그 비실제성을 확인한 아니면 조금씩 발견해 가는 사람들 말에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감각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하고 달아나고 하는데 그림자도 감각되거든요. 눈으로 인식되잖아요. 어둡다. 그러고 그러지만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조금 이제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열심히 저도 이틀 동안 양자역학 공부하고 솔직히 여기 메모도 해야 하는데 제가 이게 메모까지 내가 하기엔 내가 점심 상해서 못 하겠더라. 존심이 상 아니 농담이고 이걸 이제 읽을 그게 없었는데 한 번 더 읽어주면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입자는 관측되기 전엔 파동이랑 형태를 띈다. 근데 제가 갈로 쳐서 이제 관측되기 전에라고 그래 열하고 사랑이라 적어놨어요. 관측이라고 과거에 표현한 걸 열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랑, 뭐 열, 관심 이게 적어놨거든요. 이걸 이제 비유를 하려고 적어놨었는데 어, 뭐 이런 걸 이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원성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착각이 이런 공간 없다 있다 공간적인 관념이 실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하는 마음에 살아남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필요도 없고 빛이 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빛과 어둠이 있다, 삶과 죽음이 있다. 어, 그런 게 그리고 한 가지가 실제한다 믿기 때문에 또 그런 유연성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둠을 버리고 빛을 쫓아가려 하는 거지.
그 차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솔직히 한 좀 저번 달 강의는 내 기억으로는 되게 편했거든요. 설명하기가. 근데 지금 너무 덥진 않은데 너무 내 스스로도 머리 아파요. 솔직히. 열받는데 미안한 것도 괜히 양자 역학을 안 한다 해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번이 마지막이 이제 이제 아마 양자 역학은 얘기 안 할 것 같은 게 어려워. 저도 좀 조금 과학 설명 들어가니까 머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단지 한 가지만 뭐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 오직 실제하는 것만이 실제한다. 하지 않는 거는 절대로 실제하지 않는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설명, 그런 이해를 하고 싶어서 비유적으로 이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끝나고 제가 너무 이제 좀 머리 아프니까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질의응답에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